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04-3번 콘크리트 재질 정확한 치수의 타일 표현하기 라는 주제로 설명을 할 텐데,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기능은 해치라는 기능 한 개입니다. 버튼은 맨 왼쪽 그리기의 오른쪽 아래에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명령어는 해치, HATCH인데 자주 사용하는 거라서 맨 앞에 있는 하나, H만 입력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버튼이 뭉쳐져 있죠? 요걸 확대해 보면 해치, 그라데이션, 경계 이렇게 세 개가 나올 건데요. 해치와 그라데이션은 똑같은 기능입니다. 패턴만 그라데이션으로 설정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해치라는 기능 한 개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도면에는 선이랑 문자 이런 것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정 영역이나 재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집어넣을 경우도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요 도면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 패턴 요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육각형의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런 걸 표현하는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려고 하고요. 사용하는 기능은 해치라는 기능 한 개입니다. 물론 이 기능을 사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옵션 같은 것도 같이 설명을 할 거고요. 예제 파일을 통해서 직접 작성을 해보면서 설명을 할 텐데, 화장실 언더바 콘크리트라는 파일에 요 부분, 벽의 단면이죠. 요 부분, 이렇게 두 개의 부분에 콘크리트라는 재질을 표시할 거고요. 화장실의 바닥 부분에 타일을 표시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해치라는 기능을 일단 실행을 할게요. 버튼을 눌러도 되고 전체 명령어를 사용해도 되고 단축 명령어를 써도 됩니다. 기능을 쓰면 리본 메뉴가 바로 바뀔 거예요. 해치 작성이라는 메뉴로 바뀌게 되고요.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보일 거고, 클릭하면 바로 패턴이 작성이 될 텐데, 클릭하기 전에, 객체를 집어넣기 전에 사용해야 될 게 뭔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계속 했었죠. 바로 도면층입니다. 해치를 넣기 전에 도면층을 바꿔줘야겠죠. 하지만 해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해치뿐만 아니라 문자, 치수 이런 데에서도 도면층은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전용 도면층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랑 치수에서도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문자의 경우엔 주석 탭에 넘어오면 문자 전용 도면층을 지정하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문자 도면층 재지정이라는 요 메뉴가 있고요. 치수는 자주 사용하는 거라 아예 밖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치수에 대한 도면층을 정해줄 수 있어요. 현재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바꾸지 않고 치수를 작성하면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로 치수가 들어가는 거죠. 해치는 해치라는 기능을 쓰면 특성에 도면층을 지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값이 현재 사용이기 때문에 그냥 해치를 작성하면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되어 있는 0번 도면층으로 해치가 들어갈 텐데, 다른 도면층으로 작성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제 파일에 들어가 있는 해치라는 도면층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바꿔놓고 해치를 집어넣게 되면 현재 도면층의 값인 0번이 아닌 옵션으로 설정해준 해치라는 도면층으로 패턴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문자, 치수, 해치 패턴 이런 것들은 도면을 확인할 때 끄고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게다가 도면층을 정리하기에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별도로 도면층을 저장하는 옵션이 따로 있는 거고요. 해치는 여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명령어로 하고 싶다 그러면 해치 패턴 레이어라서 HP 레이어라는 환경 변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 환경 변수가 점으로 찍혀 있으면 현재 도면층으로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원하는 도면층이 있다 그러면 그 도면층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해치로 사용을 해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해치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이렇게 도면층 따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콘크리트를 먼저 넣어볼게요.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 보면 영역이 체크가 되는데, 클릭하면 작성될 해치가 미리 보기로 표시가 될 거예요. 패턴을 먼저 바꿔놓고 클릭을 해도 되고, 패턴을 먼저 집어넣어 놓고 나서 패턴을 수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괜찮기는 한데 저는 패턴을 먼저 바꿀게요. 기본 패턴은 앵글로 되어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건 솔리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요건 그냥 특정 영역을 색깔로 채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확대를 해보면 여러 가지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콘크리트는 AR-콘크리트 이 패턴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패턴을 바꿔놓고 미리 보기를 확인하면 선택한 패턴이 어떻게 적용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패턴에도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쪽 특성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패턴 자체의 색깔, 바이 레이어로 돼 있으니까 도면층의 색깔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건 배경색입니다. 패턴 말고 나머지 배경에 어떤 색으로 칠해질지를 선택하는 건데, 한번 집어넣어 보면 무슨 뜻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색깔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보통 이 배경색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없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배경색을 집어넣을 경우에는 투명도를 많이 넣기는 하는데, 이 투명도도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도면층 특성에서 도면층마다 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고, 객체도 객체마다 투명도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해치에도 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각도인데, 각도는 가끔 사용이 돼요. 요거는 일단 집어넣고 바꿔봐야 어떻게 바뀌는지가 눈에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축척입니다. 얼마나 조밀하게 패턴이 들어갈지, 그걸 선택해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요 콘크리트 패턴이 조금 더 조밀했으면 좋겠어요. 1대1로 집어넣으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감이 있어서 이걸 0.5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보면 패턴이 좀 더 조밀해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위에 있는 비어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아래쪽에 비어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패턴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디 부분에 패턴을 집어넣겠다, 이 선택 방법은 선택점이라는 방법이에요. 리본 메뉴의 왼쪽 위에 경계 요 패널에 표시가 되는 건데, 선택점이라는 건 클릭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닫혀있는 가장 작은 영역을 색깔을 칠해주는 기능입니다. 반면에 폴리선을 직접 선택하거나 아니면 객체를 직접 선택해서 패턴을 넣는 선택이라는 옵션도 있어요. 이걸 사용하면 객체를 직접 클릭해서 그 안에 쭉 패턴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썼다면 제거를 사용해서 폴리선 경계를 제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경계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이 선택점 옵션이에요. 내부 영역을 계산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채워주는 거죠. 자, 이렇게 패턴을 다 넣었다면 엔터를 누르거나 닫기 해치 작성 버튼을 누르면 패턴 작성이 끝납니다. 콘크리트라는 패턴을 더 이상 넣을 부분이 없으니까 엔터를 눌러서 기능을 끝내볼게요. 그러면 패턴 작성이 끝난 건데, 이렇게 기능을 한번 사용할 때까지 작성한 모든 패턴이 하나의 객체로 묶이게 됩니다. 두 개의 패턴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만나는 부분도 없지만 하나의 객체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처음 해치를 넣을 때는 각 부분마다 이렇게 하나씩 엮어주는 게 사용하기에 편하기는 한데, 도면을 그리다 보면 위에 있는 거 따로 아래에 있는 거 따로 분리하고 싶을 때가 가끔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얘는 분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앞에 영상에서 배웠던 블록을 하나하나의 객체로 쪼갤 때에는 분해라는 기능을 썼죠. 하지만 요 해치의 분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패턴마다 선,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각각의 객체로 나뉘게 돼요. 분해라는 기능을 사용하고 익스플로드로 패턴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하나의 선과 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패턴이 영역별로 나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선으로 분해되게 돼요. 그래서 해치는 가급적 분해해선 안 됩니다. 도면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하나의 영역씩 어떻게 나누느냐? 해치를 편집하는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해치 에디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명령어는 해치 에디트고 단축 명령어는 H2라는 건데, 이 기능은 해치를 선택만 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명령어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해치를 선택하자마자 리본 메뉴가 바뀔 거예요. 여기에서 옵션 쪽에 보면 개별 해치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걸 선택하면 각각의 영역으로, 하나의 영역마다 하나의 패턴으로 나뉠 거예요. 요렇게 별도의 패턴으로 나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별도의 패턴으로 한번 나누면 다시 하나의 패턴으로 합치긴 힘듭니다. 블록을 한번 분해하면 데이터가 소실된다고 설명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나누면 다시 합치기는 힘드니까 꼭 필요할 때만 개별 해치로 나눠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패턴을 집어넣었다면 이번에는 화장실의 바닥에 타일 무늬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패턴을 넣을 거니까 해치라는 기능 그대로 사용을 할 건데, 미리 구성되어 있는 패턴 중에 여러 개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 중에 유저라는 패턴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 패턴은 스트라이프를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은 색깔을 통째로 채운 것처럼 미리 보기가 표시되고 있는데 간격이 너무 조밀해서 그런 거죠. 이 유저라는 패턴의 간격은 1유닛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1유닛씩 긋다 보니까 너무 조밀해서 솔리드처럼 보이는 거고요. 이 간격을 길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축척이라는 게 있는 거죠. 타일의 크기를 가로 300, 세로 3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축척은 300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저라는 패턴의 원본은 스트라이프의 간격이 1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요. 간격을 300으로 설정을 했다면 마우스 커서를 가져갔을 때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런데 타일은 가로로만 있는 게 아니죠. 가로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세로로 선이 필요해요. 이렇게 세로선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옵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중이라는 교차 해치를 그리는 옵션인데요. 이걸 사용을 해주면 격자로 표시가 될 거예요. 넣고 싶은 부분을 클릭해서 패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저는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고 패턴을 다 그렸으니까 엔터를 누르거나 해치 작성 끝을 눌러서 끝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타일을 진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구석 쪽에 보면 요만큼 아주 미세한 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생기면 타일을 넣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온장을 채우면 좋을지를 설정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해치의 원점을 설정하는 원점 설정이란 버튼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어디서부터 패턴이 시작될지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클릭하고 구석점을 하나 클릭해주면 거기서부터 300, 300 미리 정해져 있는 패턴대로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패턴이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다른 점을 구성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구석점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저는 왼쪽 아래점을 기준으로 해서 집어넣어 볼게요. 작성이 끝났으니까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눌러서 기능을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격자 무늬에 해치가 이쁘게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중에 편집하고 싶다 그럴 때에도 해치를 선택하고 원점 설정이라는 버튼 그대로 표시되니까 이걸 다시 선택해서 구석점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보기 좋은 위치로 바꿔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렸으면 이 간격이 300이 맞는지 과연 300이 맞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오토캐드에는 거리를 측정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표시되고 있는 이게 번역이 이성해서 그렇지 길이 분할이 아니라 measure geometry거든요. 도면에 있는 것들의 속성을 확인하는 기능인데 반지름, 각도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에서 거리라는 걸 사용하면 클릭한 두 점의 거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뉴는 사실 많이 쓰이진 않아요. 거리를 측정할 때는 distance, D-I-S-T 혹은 앞에 두 글자 D-I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기능은 클릭한 두 점의 거리를 확인하고 명령행에 이렇게 반환해주는 기능입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사실 거리 확인할 때 저거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선을 그려보면 되죠. 제 생각엔 디스턴스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길이 확인해 볼 때는 선을 한번 그려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보려면 객체 스냅이 잡혀야 될 텐데 객체 스냅이 안 잡혀요. 해치 패턴에는 객체 스냅이 기본적으로 안 잡히도록 환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패턴에 객체 스냅이 다 걸리면 도면을 그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잡히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같이 패턴에 정확하게 객체 스냅을 잡고 싶다. 그럴 경우엔 환경 설정을 하나 바꿔줘야 됩니다. 요거는 알아두면 좋은 환경 설정이긴 한데요. 오스냅, 객체 스냅인데 해치에 설정할 거냐 말 거냐 요걸 판단하는 환경 변수라서 오스냅 해치입니다. 요 값이 0번으로 꺼져 있기 때문에 객체 스냅이 잡히지 않는 거고요. 이 값을 1로 바꿔주면 객체 스냅이 잡힐 거예요. 선을 그릴 때 구석점에 교차점에 선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객체 스냅이 잡힐 텐데 주의해야 될 건 해치에 들어가 있는 객체를 진짜 객체로 인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잡을 수가 없어요. 패턴의 끝에 점에서 반대쪽 끝에 점까지를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300이죠 거리가 딱. 그리고 다른 부분도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300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거리를 측정할 때는 distance 요 기능을 사용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 명령어를 외우기 싫으신 분들은 선이나 폴리선 기능으로 객체를 그리는 척을 하면 정확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알아두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디스턴스는 거리를 측정하는 값이고 면적은 에어리어, AREA인데 AA를 사용을 해서 면적을 측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최적을 측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mass property 요 기능을 사용하면 최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해서 해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게 몇 가지 있어서 그것까지 설명하고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해치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 영역에 패턴을 집어넣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패턴이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을 땐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 솔리드로 사용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솔리드를 사용하게 되면 글자를 가립니다. 이게 문제가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선이나 문자 이런 것들이 가리게 되거든요. 파워포인트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도형을 그릴 때 마지막에 그린 게 맨 위로 올라오죠. 오토캐드에도 그리는 순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린 게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객체가 겹쳐져 있을 경우, 특히나 솔리드 패턴으로 해치를 그렸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 방법까지 설명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걸 해결하려면 기능을 한 개만 알아두면 됩니다. 수정 패널을 확대해보면 버튼이 이만큼 더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게 그리는 순서를 조절하는 버튼이에요. 확대를 한 다음에 하나씩 기능들을 알아보면 위에 있는 4개가 명령어 하나를 사용하고 밑에 있는 거 5개 중에 4개가 명령어 하나를 씁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게 해치를 맨 뒤로 보내는 건데 모든 객체들이 어떻게 겹쳐져 있든 간에 해치만 맨 뒤로 가면 문자랑 선이랑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알아두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가끔 요런 것들을 쓸 일도 있기는 해서 버튼이 요쪽에 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해치를 맨 뒤로 보내는 해치 to back이라는 요 명령어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단축 명령어까지 있습니다. hb라는 요 명령어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면에 있는 모든 해치가 맨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는 순서가 맨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객체들이 눈에 보이게 된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해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텐데 사실 연관 해치나 뭐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해치를 선택한 다음에 외곽선을 폴리선으로 추출하는 이런 기능들까지 알아두면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이런 별개의 기능들은 제가 별도로 팁이라는 걸로 영상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궁금하실 때 한 번씩 쳐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해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4번째 챕터는 다 끝이 났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객체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여기 패널에서 설명 안 한 기능들도 몇 개 있지만 그 외에 그립을 사용한다든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겁니다. 혹시라도 해치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릴 거고요. 영상이 필요하면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5번째 챕터를 진행할게요.